안녕하세요. 자비옵니다. 오늘도 이왕 하는 거 건강 이야기로 계속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역에 제일 중요한 그런 영양분 중에 하나가 뭐 비타민, 무기질 그런 것도 있지만 단백질도 굉장히 중요하고 나중에 단백질도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오늘 이야기해볼 거는 유산균. 유산균이 우리 몸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우리 몸에서 면역세포가 장 속에 70% 이상 존재해요. 우리가 음식이나 비타민을 섭취를 했을 때 우리 몸속 장 속에서 그거를 흡수를 잘 해줘야지만 정말 우리 몸으로 흡수되고 영양분이 쓰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또 생명공학부 미생물학과 출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영양제를 골라야 하는지 제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든 제품들은 다 기준이 어떤 재료를 썼는가, 그리고 어떤 원료사에서 공급을 받는가, 그리고 어떤 제조사에서 만드는가, 그게 중요하겠죠. 아무리 좋은 원재료라도 막 이상한 데서 만들어가지고 공정이라던가 이런 게 좀 좋지 않으면 어차피 좋은 재료를 제대로 활용하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조사, 원료사 이런 것들 그리고 균, 정말 중요한 균 이렇게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품을 구매하실 때 이렇게 박스 같은 데 보시면 원료사들이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유명한 제품들 같은 경우는 그런 원료사에서 원료사의 균을 이용했다고 이렇게 써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원료사가 뭐냐면 다니스코라는 회사가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리고 크리스찬 한센, 그리고 뭐 로셀, 프로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럼 이런 원료사들이 왜 중요한가? 그거를 따져보면 먼저 인체 실험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세균들, 이제 유산균들이 세대를 거쳐오잖아요. 점점 이렇게 시대가 변하면 유산균들이 유행도 바뀌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축적된 기술들과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전에 한참 유행했을 때는 유산균들이 이렇게 이중 코팅이 됐다거나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장소까지 살아가려고.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런 코팅조차도 필요 없는 거예요. 네, 내산성이라고 해서 윗속이 굉장히 강한 산성이잖아요. 그런 산성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균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코팅이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지나만 가면 되는 게 아니고 장 속에서 이게 얼마나 자리를 잘 차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다른 나쁜 균들과 얼마나 싸워서 잘 이겨낼 수 있는가, 자리를 선점할 수 있는가, 그렇게 특별하게 기능이 월등한 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원료사들이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좋은 균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를 하면서 계속 여러 번 반복하는 단어가 있죠. 균주. 네, 균주가 그러면 뭐냐? 이 세균이 얼마만큼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딱 특출한 기능이 있는 그런 균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비피도박테리움,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이야. 그리고 락티스, 이거는 그 중에서 남자. 그리고 HN019 같은 경우는 손흥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그렇게 많은 국민들 중에서 손흥민, 진짜 특별하게 축구를 잘하는 그런 특기를 가지고 있죠. 그렇게 딱 꼬집어서 균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애를 균주라고 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뭐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라고 해도 정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근데 또 중요한 게 만약에 축구 경기를 한다고 봐요. 11명이 전부 다 손흥민이야. 그러면 이길 수 있을까요? 막 골키퍼 없어. 다 손흥민이야. 막 공격해. 그러면 막 골 먹을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100% 다 이기진 않아요. 11명이 다 손흥민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이제 배합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공격수도 있고 수비수도 있고 골키퍼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막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의 많은 조합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배합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이제 그 제조사들마다 특허도 낼 수도 있고 기밀인 거죠. 그런 게 바로 이제 회사의 노하우, 기술력인 거죠. 그래서 그 배합비를 이제 살펴보면, 비피도박테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뭐 비피더스라고 해서 떠먹는 요구르트나 뭐 맛있는 요구르트 유명하죠. 네, 그리고 락토바실러스라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소장에서 우리 몸에서 이제 면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균이거든요. 그래서 대장에서 작용하고 이제 소장에서 작용하고 각자 역할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비피도박테리움 같은 경우는 8, 락토바실러스 같은 경우는 2, 이렇게 8대 2의 배합으로 되어 있을 때 가장 기능을 잘 한다고 이렇게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연구소에서 일할 때도 균을 분양을 받아요. 균을 돈 주고 사는 거죠. 그래서 그 균 은행에서 돈을 내고 균을 사오는데, 그 균들에 따라서 가격이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 균을 썼는가, 그러면 이게 원가가 달라지는 거겠죠. 그래서 유산균들의 가격이 천차만별인 거예요. 요즘 되게 핫한 거 있잖아요. 드시네 이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비싼가 이렇게 봤더니 그 다니스코사의 균주를 사용하고 있고, 보장균수가 보니까 막 4천 몇 균수가 엄청 많아요.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포인트가 뭐냐면, 균이 얼마나 많이 들었나, 그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보면 투입균수라는 게 있고 보장균수라는 게 있어요. 투입균수는 정말 말 그대로 내 입에 이렇게 털어 넣는 그 숫자. 이제 보장균수는 내 몸 안에서 얼마나 살아있는 상태로 들어오는가, 그 생존을 보장받는 보장균수라는 게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 식약처 같은 경우는 균수를 1억에서 100억 마리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0억 이상이 넘어가는 그런 균수는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많다고 해서 뭐 굳이 비싼 돈 주고 드실 필요는 없고, 한 100억 가까이 있는 그런 제품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최근에 되게 핫했던 게 심바이오틱스라고 해가지고 유산균과 그 균의 먹이, 프로바이오틱스 그리고 프리바이오틱스, 요게 합해진 제품들이 있거든요. 네, 심바이오틱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유산균들의 먹이인 거죠. 그래서 그 균들이 영양분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걸 같이 배합해서 넣어준 제품들이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프리바이오틱스는 그 유산균의 먹이는 따로 우리가 뭐 먹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프리바이오틱스 제품을 굳이 따로 돈 주고 구매해서 드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게 바로 식이섬유거든요. 그래서 식이섬유, 뭐 야채나 과일이나 이런 거를 되도록이면 주스로, 녹즙으로 이렇게 갈아 드시지 말고 껍질째 그리고 그 식이섬유가 살아있을 정도로 그렇게 깎아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유산균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봤거든요. 첫 번째, 원료사, 제조사 이걸 한번 따져보시고, 두 번째, 보장균수, 얼마나 많은 균들이 내 몸 안에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걸 알아보시고, 그리고 이왕이면 한 8대 2 정도, 비피도박테리움 8, 락토바실러스 2 이렇게 배합이 되어 있는 그런 제품들을 고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이제 유산균의 먹이가 같이 들어있는 그런 제품들을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면역 활동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대장, 소장, 장 건강을 위해서 좋은 유산균 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산균 드실 때 뜨거운 물이랑 같이 드시지 말고 미지근한 물로 드셔야 되는 거 그렇게 기억해 주세요. 안녕, 이상 자비오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